예, 이제 인코텀즈. 우리 앞 시간에는 이제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인코텀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인코텀즈 11개 중에 7개가 복합 운송에 사용된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해상과 내수로의 운송, 즉 물을 통한 운송이죠. 그죠? 그래서 해상하고 해상, 그 다음에 내수로, 강이나 운하나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통한 이제 운송, 그죠? 그래서 그 운송에 관련된 규칙입니다. 운송 규칙. 자, 요거는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FAS라는 게 있고요. FAS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CFR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FOB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CIF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면 처음에 이제 FAS입니다. 그죠? FAS. 자, 요거 이니셜은 어떻게 되냐면 free. 자, 여기 free란 것은 이제 책임과 비용이 면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ree alongside ship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 이제 요거죠. 그래서, 선척 인도 가격이다. 우리말로는 요걸 갖다가 선척 인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척 인도. 그죠? 그래서 이제, alongside는 옆에 둔다는 뜻입니다. 선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척. 자, 선척에 두면은 자유로워진다. 그죠? 비용과 위험이 없어진다. 그래서 선척 인도. 자, 선척 인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척인도 조건이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선척은 배가 접안되어 있으면 바로 배 바로 옆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두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부두, 그죠? 부두 내에 그죠? 갖다 놓는 걸 이야기하죠. 자, 부두나 또는 여기 이제 배에 바로 실을 수 있는 옆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지선. 자, 바지선이란 거는 우리가 육상으로 안 오고 그래서 섬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바지선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 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지선이 있으면 이제 바지선 옆에서 바로 큰 배가 그 바지선에 있는 물건을 바로 크레인으로 리프팅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두나 내지는 바지선. 그죠? 그래서 부두나 내지는 바지선에 물품이 놓였을 때. 그죠? 그때 이제 물품이 놓이면, 이때 놓이면 인도된 걸 보는 거죠. 이때 놓였을 때 우리는 이제 요거를, 요 시점을 바로 인도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인도 시점을 본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인도 시점을 본다. 보통 FS 조건은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벌크 화물들, 그죠? 벌크 화물들. 자, 벌크 화물에 우리가 벌크 화물이란 것은 어떤 용기에 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곡물이라든지, 그죠? 곡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체물 유체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벌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을 때 주로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이제 지정된 선박의
선박이 있는 부두나 또는 이제 지정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위치의 어떤 바지선에 물품이 놓여 있을 때를 우리가 free alongside ship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free alongside ship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조달도 됩니다. 자기가 직접 실지 않고 조달이란 것은 뭐냐? 조달이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달이란 것은 원래의 물품 어떤 전달자가 아니라 이제 물품을 부두나 바지선에 이제 갖다 놓은 것을 다시 구매하는 거죠. 다시 구매. 이걸 구매하는 상태. 구매 상태. 이거 구매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판매하는, 그죠? 이런 중개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중개상이 있을 때 있다. 자, 엑스워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뭡니까? 이렇게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엑스워크는 원래 공장에서 그대로 공장의 어떤 특정 지역에 놓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옮겨 놓은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데 이 조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물건을 갖다 놓고 그 갖다 놓은 이후부터의 어떤 또 다른 거래를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를 갖다가 조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물건을 갖다 놓거나, 그죠? 또는 이제 그 갖다 놓은 물건을 다시 구매한 것, 그거를 이제 조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위험 부담은 언제냐? 선측에 놓인 때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딱 놓여 있을 때부터이고 이제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놓아주면 이제 그때부터 다 위험과 비용은 이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척에 둠으로써 인도하기로 하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면 선척이라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alongside ship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선척이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 만약에 교부되는 경우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꼭 배 옆에 갖다 줘야지. 자, 선측에 놓이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이때 운송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선사를 이야기합니다. 운송인이라는 것은 이때 운송이라는 것은 자, 이때는 이제 선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매도인이 뭐 CFS라든지 그다음에 뭐 CY라든지 이런 데다가 즉 컨테이너 터미널에다가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합시다. 이런 거를 총칭해서 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도한다. 그럼 요거는 실질적인 의무에서는 인도하면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의무에서는 FAS가 아닙니다. FAS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FAS가 아니다. 자, FAS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척에다가 인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터미널에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인수하는 것은 안 된다. 그죠? 선척에 갖다 놓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척에 갖다 놓더라도 장소를 굉장히 엄격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두에서는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대 비용이, 그죠? 부대 비용이 발생하죠.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차이에 정확한 위치를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 즉 선사에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FAS보다는 FCA를 갖다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할 때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FCA, 그죠? 요거는 이제
프리캐리어가 되는 거죠. 이때 캐리어란 것이 이제 결국은 그 뭡니까 운송 수단인데요. 근데 보통 요럴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이제 요 터미널에 있는 것을 그 터미널에 이제 내려줬을 때는 FCA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게 맞다. 그죠? 그래서 FAS 할 때는 이제 선축 인도 가격은 반드시 부두나 아니면 바지선 위에다가 놓인 상태로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지선 위에 놓인 상태로 인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터미널을 줄 때는 FCA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지나 부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죠. 매도인 위험도 그까지 발생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비용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두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핸들링 차지들은 관행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그죠? 관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지점까지 하는 것이 좋다. 자, 명확하게 그죠? 적재 지점을 선박으로 이동하는 적재 지점을 바지로부터 물품이 부두나 바지로부터 선박으로 이동하는 적재 지점을 정확하게 명시. 어디 갖다 놓을까? 그럼 어디로 보면 부두에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부두에서 크레인으로부터 먼 곳에 있으면은 또 크레인까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가져오는 동안에 또 뭐가 발생합니까? 또 크레인비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물류의 어떤 크레인, 어떤 기구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또 부가적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또 일단 놓으면은, 놓는 시점부터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그죠?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놓는 시점, 어디에 놓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어디에 놓는 것이 로딩 하는데 제일 비용이 적게 들 것인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그 적재하는 지점, 물건을 부두에 놓는 지점, 그걸 갖다가 굉장히 바지선에서 옮기는 지점, 그걸 갖다가 굉장히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이제 FAS 되면 비용은 부두 비용들이 관행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두 비용들은 일단 매도인이 지정까지의 부대 비용은 매도인의 자, 이거는 이제 매도인이 그죠? 매도인 부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매수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도 이용료도 누가 냅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까지 가는 데는 당연히 한국까지 가는 데의 뭡니까? 육로 운송하고 그죠? 육로 운송하고 자, 한국까지 가는데 육로 운송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두 사용료 같은 거 이건 다 누가 냅니까? 이건 다 매도인이 내야 됩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비용과 그죠? 적재 비용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척에 하면은 어떻게 지정하에 선척하면은 그 다음에 위험은 하고 비용 모두 끝납니다. 저는 벌코 화물에 많이 쓰이는 거고 라는 건 이야기했죠. 그죠?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수인계 할 때는 FAS보다는 이거 잘 해놓아야 됩니다.
FCA를 갖다가 저는 것이 나왔다. FCA가 이제 이거는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인도에서는 자, 이건 FAS가 아니죠. 선측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이거는 ship이란 뜻입니다. 여기 아니라 뭐라고? FCA를 이용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FOB입니다. 자, FOB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는 진짜로 CIF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는 이제 프리 되는데 언제 프리 되냐면 보드, 저 갑판에 실었을 때 온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본선 인도다. 갑판에 실었어요. 보드 실었어요. 그래서 본선에다가 본선의 갑판에다가 본선입니다. 자, 본선 인도 조건이다. 자, 갑판에 실었을 때 모든 책임과 비용이 프리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갑판까지 실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FAS에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갑판까지 실어주는 거. 이건 선책에 놔놓는 건데, 요거는 FOB로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판 실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선박에 적재하는 거고,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다. 자, 이때는 요 선박은 이 본선은 누가 지정합니까? 본선은 누가 수배합니까? 수배한다 이런 말 하는데 지정한다. 지정은 누가? 요 지정은 매수인이 합니다. 선박 지정합니다. 매도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선박 지정한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된 선박 위에다까지 어떻게?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위에까지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죠? 매수인이 이제 선박한다. 그 보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죠. 그죠? 배 한번 그려볼까요? 배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되다. 배가 있다. 자, 그럼 여기 온보드. 요 위를 갖다가 뭐라 합니까? 요 위를 온보드라 하죠. 온보드. 온 됐다. 보드. 자, 온보드 됐다. 여기다가 이제 딱 여기다가 이제 여기 한번 그려봅시다. 딱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인도란 거는 아까 여기 이렇게 부두가 있으면 여기 부두가 있다고 합시다. 부두가 있으면 여기다 딱 갖다 놓는. 자, 요거는 뭐가 FAS다. 자, 요걸 갖다 여기에다 실어주는 역할. 요 물건을 여기다가 로딩 시켜주는데 이제 또 한 서비스가 하나 더 늘었죠. 이렇게 늘었어요. 이렇게 실어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 근데 이 선박은 누가 지정한다? 선박은 매수인이 지정한다. 매수인이 지정한다. 선박 지정은 누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인이 선박을 수배해놔야 됩니다. 수배한다 이런 말 씁니다. 수배. 범인 수배한다 이런 뜻이죠. 범인을 찾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범인을 확보해 놓는다. 범인을 잡는다. 선박을 잡아 놓는다. 선박을 지정한다. 잡아 놓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은 수배한다. 뭐 이런 말로도 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 거는 이건 정식 용어가 아니니까 일단 치우고, 지정을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지정한다. 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려놓은 물건을 갖다가 조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놓은 물건을 조달한다. 이때 조달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다시 구입한다. 그것도 이제 그거를 다시 사는 것도 우리가 FOB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FOB 규칙은 예를 들어서 선박이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 이때 운송이란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운송인은 여기 선사를, 자, 적재되기 전에, 적재도 안 됐는데, 적재되기 전에 운송이 교부하는 경우는, 그죠? 그건 결국 어딥니까? 컨테이너 터미널이죠. 그죠?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선박이 올리지도 않고 교부된다. 교부한다는 핸드오버라는 뜻인데, 준다는 뜻입니다. 넘겨준다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좀 희한하게 쓰는데. 그래서, 선박 적재 전, 교부를 한 것은 넘겨준다. 영어로는 핸드오버입니다. 핸드오버. 넘겨주다. 자, 요럴 때는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준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어디에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한다는 거. 컨테이너 터미널 인도죠. 자, 요럴 때는 어떤다? 요거는 아까 FS와 같이 요거는 FCR을 쓰면 된다. 그죠? 그 대신에 FOB 대신에 FCR을 쓴다. 아까 FS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올려줘야지 요거는 교부된 걸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박을 갖다가 잡는 거는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사실 FOB는 CIF와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선박이 적재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누가 든다? 매수인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수출 신고는 누가 합니까? 수출 신고는 FOB 수출 신고는 단위 매도인이 합니다. 매도인이 합니다. 알겠죠? 수출 신고는 매도인이 한다. X워크를 제외하고는 자, 수출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적은 수출 신고는 누가 한다? 매도인이 한다. X워크는 틀립니다. X워크를 제외하고 수출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출 신고는 수출지에서 선적되는, 그러니까 소위 하기는 이제 수출지 선적은 수출지 선적된다. 그럼 요거는 매도인이 당연히 수출 신고 의무가. 자,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예외는 X워크입니다. X워크는 예외. 그래서 이제 우리 X워크는 예외다. 이렇게 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근데, 수출지 선적 매도인 신고 의무인데, 요 매도인의 신고 의무의 한 가지 예외가 뭐냐면은, exception이 뭐냐면, X워크. 요거는 수입자가 합니다. 자, X워크는 원래 뭐랬습니까? 이건 수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수출하려는, X워크는 수출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수출하려는 게 아니죠. 수출하려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결국은 수입자가, 자기가 답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FOB다. 자, 근데 이제 FOB의 이제 가격 조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실어주는 데까지의 조건인데, 딱 로딩 시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그죠? 로딩 시켜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근데 요 비용에 또, 우리가, 요까지 우리가, shipping 차지하고 로딩 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비용 중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물건을 갖다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선처까지 가져오는 걸 우리가 shipping 차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걸 shipping 차지를 합니다. 즉 선처까지 갖다 놓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요게 뭡니까? 요게 실어주는 거죠. 요 실어주는 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로딩 차지다. 자, 로딩 차지, 그죠? 로딩 시킨다. 그래서 로딩 차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건 로딩 차지입니다. 쇼핑 차지, 로딩 차지죠. 요거는 누가 비용하느냐? 쇼핑 차지하고 로딩 차지는, 우리가 소에서 매도인은, 자, 조금 다시 한번, 매도인은, 쇼핑 차지, 아까 저기 방금 이야기한, 자, 쇼핑 차지, 운송해가지고, 육로 운송해가지고, 부두까지 가져오는 거, 그죠? 그걸 쇼핑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딩 시키는 거, 로딩 차지죠. 자, 요거 다 부담해야 됩니다. 요거 부담하죠? 자, 그런데 배에 실은 다음에 다시 배 안에서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배에 무조건 실죠. 배에 일단 실죠. 일단 실긴 싫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걸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창고, 그죠? 뭐 해치 같은데, 그죠? 배의 창고죠. 배의 창고를 우리가 홀드는 해치를 하는데요. 그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 안에서 이제 스토웨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웨이지 차지, 스토웨이지 차지. 자, 요거는 배 안에서 우리가 배 안을 이제 해치 안에 들어가면 이제 홀드 같은 이런 곳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트리밍 하는 겁니다. 물건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죠? 정리정돈을 하고 이제 레벨링도 하고, 레벨링은 이제 이렇게 뭐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여기 안에서 또 뭐 어떤 부가적인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스토웨이지 차지다 이렇게 합니다. 이 스토웨이지 차지는 그럼 누가 부담을 하느냐? 요거는 일단 로딩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무슨 말겠죠? 요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품 정리전동하는 거, 그죠? 요거는 매수인이 전한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요것도 넓은 의미로 해서 요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뭐라냐면 이제 적부비다 이렇게 하면 적부비. 다른 말로는 적부비. 자, 적부비다 이렇게. 적부비는 누가 발행한다고? 누가 부담한다고? 이거는 실현 이후에 이야기 되니까, 그죠? 요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죠?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로딩하는 거는 적합이라고 합니다. 로딩 화물을 실는다, 적재한다. 로딩 차지는 화물을 실는 거죠. 그래서 적재 화물. 그래서 이걸 빼고 적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합이. 적합이. 그 다음에 이거는 적부비. 요건 적부비. 이렇게. 적부비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매도인.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 끝까지 내륙 운송해서 부두까지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쇼핑 차지라 했죠. 쇼핑 차지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적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선적 비용. 선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비용이죠. 그래서 선적 비용.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부비, 적화비,
그 다음에 선적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여기서 적부비는 스토레이지는 이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건 배에 실은 이유니까요. 알겠죠?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부비는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적비는 물건을 갖다가 배 옆에까지 실을 수 있을 때까지 선적까지 운반하는 비용. 그죠? 그걸 우리가 선적비다. 이렇게. 그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OB 다음에 CFR입니다. 자, CFR은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FCR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CR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cost and freight입니다. 그래서 cost and freight 해상 운송에서 cost and freight다. cost하고 그다음에 and freight다. 자, cost and freight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운임 포함 인도라는 겁니다. 그죠? 운임 포함 인도. 그래서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운임을 포함한 인도다. 자, 운임 포함 인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아까 FOB가 있었죠. 그죠? FOB는 어디까지였습니까? FOB는 갑판 위에까지였죠. 그래서 갑판 위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그런 비용들을 포함한 것이죠. 운임과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비용은 아까에서 그 코스트죠. 스토웨이지 코 차지라든지 이런 이제 부대 비용들,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한 비용들이 모두 다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토레이지 차지 같은 거, 적부비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플러스 또 뭐, 프레이트, 즉, 프레이트라는 것은 운임입니다. 그죠? 그 운임까지, 포함된 가격이 바로 이, FCR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합 운송에서 이 FCR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제 복합 운송으로 가져간다면은, FCR은 뭐로 리플레이스가 되냐 하면은 요게 이제 CPT에 해당되겠죠. 그죠? CPT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PT에. 그래서 이제 CPT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인슈런스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인슈런스는 빠져 있다. 해상운송에서 CFR은 복합운송의 CPT에 해당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CPT, CFR 이런 FOB 이런 용어들이 금방금방 리마인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개념을. 이제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한번 비교된 표, 그 전체 테이블을 보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스스로 설명을 하면은 개념 정리가 이제 됩니다. 그죠? 우선은 이제 우리가 FOB가 11개에서 시작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7개는 복합운송, 그러니까 어떤 운송수단을 쓰든지 간에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썼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4개는 해상, 즉 물 위로 운송할 때, 해상이나 내수로 할 때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상에서, 복합 운송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게 리플레이스먼트가 될 수 있느냐, 어떤 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어떤 게 가장 비슷한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11개 중에 그 항목만 가지는 독특한 것의 특징이 뭐냐, 그런 것들, 그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비용과 그 다음에 책임, 즉 위험 부담의 그 분기점이 어디냐, 어디에서 비용과 그 다음에 이 기준은 누구라 그랬죠? 매도인이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기준이 됐을 때 비용과, 자, 매도인이 어디까지 비용과 또 어디까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 이후에 매수인이 가져가는 그 시점은 어디냐, 그것을 이제 잘 파악을 해 놔야 되겠죠. 그것이 같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CIF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CIF라든지, 그 다음에 CIP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책임은 딱 실어주는 데까지가 책임이지만 비용은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딱 해놓고, 또 보험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도 그 두 경우였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을 들지만 그 보험은 자신들을 위해서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임의적입니다. 들어도 되고 들어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는 그 두 개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그죠?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 두 개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박을 수배하는데, 즉 선박을 잡아야 되잖아요. 또는 뭐 선박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그죠? 운송수단을 잡아야 될 때 그 잡아야 되는 의무자가 누구냐, 누가 잡아야 되느냐, 매도인이 잡아줘야 되느냐, 매수인이 잡아줘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그것도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인코텀즈에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FCR에서는 물건을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물건을 로딩 시켜주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여러 가지 안에서 또 이제 적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코스트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배가 떠난 이후에는, 자, 이게 로딩을 시키준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 물건이 뭐 목적지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이제 그것은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매도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이제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누가 보험을 부부해야 됩니까? 보험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보험을 부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죠. 자, 보험 부부는 그렇죠. 오늘 이제 그러면 여기는 보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인이 알아서 자기의 물건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매수인이 부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인이 부부하지 않고,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CFR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FOB처럼, 본선 적재해주고, 본선 적재해주는 순간, 자, 본선 적재해주는 순간, 결국 여기서 뭡니까? 위험과, 위험이 부담, 위험, 그죠? 위험하고, 비용이, 위험이죠. 위험이, 여기서는 이제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어디까지 가죠? 비용은 이제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비용은 어디까지? 비용은 이제 도착지까지 비용을, 그죠? 자,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위험과 비용이 분리되는 거죠. 그죠? 위험하고, 자, 비용이 분리되겠네. 그죠? 분기점이 다르다. 분리되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도착을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멸실되든 간에 매도인은 이제 그 이후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매수인이 인슈런스,
미안합니다. 매수인이 이제 인슈런스 부분은 여기다가 매수인이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걸 치워야 되겠네. 그죠?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그렇게 된다. 그죠? 인슈런스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기가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이 보험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한 척 더 나가면은 CFR에서 더 나가면 바로 CIF가 되는 거죠. 그죠? CIF가 된다. 자, CIF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운임 포함 인도 CFR은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그죠? 아까 FOB하고 똑같이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매도인의 책임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매도인의 책임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 부분에 컨테이너 화물 터미널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죠? 요거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CFR이 아니라 CPT를 갖다가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FR이 아니라 CPT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물품이 선적 항해에서 선박에 적재 딱 됐을 때, 그죠? 인조된 거로 봅니다. FOB와 같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목적지까지 운임만 부담하는 것이다. 그건 벌써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목적항을 그러니까 선적항은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지정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는 목적항을 갖다가 명시는 하지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인 선적항은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FR에서 다시 한번 자, 목적항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명시해야 되겠죠. 어딜 가는가. 그러나 선적항은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선적항은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매매대금에서요. 자, 운임 요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선적항이 특히 매수인이 관심사인 경우에는, 그죠? 당사자는 선적항을 가급적 어떻게 했냐?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그 위험은 물건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됐을 때 FOB와 같이, 그죠? 자, 그 이제 인도된 것으로, 그죠? 또는 물품이 조달된 것으로, 그죠? 매수인에게 인도됐을 때 뭡니까?
그게 이제 된 것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자.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요거는 이제 운임은 부담한다. 그건 꼭 이제 메모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보면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우리가 매도인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갑판에 물건을 인도될 때 종료되고, 자, 그래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고, 자, 매도인은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통상의 운송 수수료를 지체 없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매수인에게 지급을 해야지 나중에 매수인이 그걸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복합 운송으로 전환했을 때는 이제 CPT가 된다 이렇게죠. 복합 운송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요거는 CPT라는 게 말 그대로거든요. 요거는 이제 캐리어에 주지만 줄 때까지의 위험은 캐리어에서 이전되지만 요거는 뭡니까? 그 비용은 어디에? 비용은 이제 요게 최고까지, 그죠? 그 목적지까지, 그죠? 목적지까지 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CFR을 갖다가 인슈런스가 빠진 부분이 있죠, 그죠? 인슈런스 빠진 부분이다. 여기 인슈런스가 가미된 것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CIF다. CIF다. 그 다음에 요게 해당하는 것이 CIF에 해당하는 것이 또 어떤 거냐면은 바로 CIP다. 그죠? 인슈런스를 같이 해서 목적지까지, 그죠? 목적지까지 비용을 갖다가 보험과 같이 부담하지만 위험의 이전 시점은 바로 이거는 이제 어디? 차량에, 그죠? 운송수단에 로딩 해줬을 때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운송수단에 로딩을 해줬을 때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CIF에 대한 CFR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CIF는 여기서 보험 계약을 갖다가 매도인이 체결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매도인이 체결한 겁니다. 그거 빼고는 모두 CFR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복합운송으로 갖다가 대체했을 때는, 요게 뭐라고? CIP다. CIP도 마찬가지 뭐요? CPT하고 같이 그 조건이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보험을 갖다가 체결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부분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